자, 이렇게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했던 백제가 어떻게 해서 그 왕좌를 뺏기게 되었는지 그 내려가는 과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빠르게 성공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백제도 세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했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멸망하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생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각자 갈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백제의 위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목을 봅시다. 웅진천도와 중흥을 위한 노력. 위에서는 근초고왕이 팽창 이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다. 천도라는 말이 수도를 옮긴다 라는 뜻이에요. 수도 옮긴다. 그리고 중흥이라는 거는 다시 일어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를 빼앗긴 위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 그럼 읽어보도록 합시다. 맞추고. 자, 5세기에 백제는 강력해진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방금 전까지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순서상으로는 앞에 먼저 나왔던 침류왕까지 지나는 동안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국 원왕의 위기에서 소수리왕의 극복으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 이때의 백제를 지금 보는 것인데요. 이때 백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공격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겼어요.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는 땅들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수도인 한성이 여기 있다면 바로 위인 한강 북쪽까지 고구려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장수왕으로 넘어가자. 장수왕의 남진 정책 기억나십니까? 남쪽으로 자꾸 진출한 정책이었는데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이었죠. 어디에서? 국내성에서. 그 다음에 계속 진출해서 백제까지 공격함으로써 그때 죽은 사람 기억납니까? 여러분 각 교실의 왼쪽 뒤 친구들을 제가 한 번씩 죽이면서 괴롭게 괴로워하다가 죽은 괴로왕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괴로왕이 이렇게 죽고 옵니다. 괴로왕이 괴로워하다가 죽었고요. 진짜 괴로워서 괴로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괴로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강유역까지 또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백제는 땅도 잃고 왕도 잃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도록 할 겁니다. 위기. 그래서 일단 수도인 한성을 빼앗겼으니까 새로운 수도로 가야겠죠. 그 새로운 수도가 바로 웅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쪽에 있는 공주라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웅진천도라는 것입니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서울보다는 훨씬 더 교통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무역활동, 우리 이전에 가해랑도 친하고 매랑도 친하고 했던 무역활동이 좀 침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왕권이 지금 위태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귀족들이 이때인가 싶어서 다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도 제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은 목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느니 제 목을 베겠다느니 하시는데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때 귀족들도 백제의 왕을 죽이고 내가 좀 차지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귀족들이 조금 더 감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오는가? 바로 동성왕이 나와요. 동성결혼. 동성혼이랑 한 건 아니에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신라 당시 왕이었던 소지왕이란 사람의 딸인 소지왕의 왕녀와 결혼했는데요. 그냥 외우기 편하시라고 동성혼인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인을 왜 했는가? 가족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도 생각해보면은 나드동맹 있었죠. 나드동맹이 말하자면 고구려 장수왕실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백제랑 신라왕은 사실 비유 놀지라는 친구들이에요.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때는 군사적인 동맹,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게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자라는 동맹이었다면 이제 발전을 한 건데요. 지금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후
지금 누구 왕 때? 동서왕 때 신라의 소지왕이랑 결혼을 맺은 겁니다. 이때는 군사가 아닌 결혼 동맹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는 계속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군사동맹에서 혼인동맹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구려가 혼인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동서왕이 혼인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좀 유명한 왕인 무령왕입니다. 자, 지금 수도를 옮겼어요. 원래 어디에서? 한성에서 지금의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옮긴 수도에 맞게 행정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22담로인데요.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나중에 방군성이란 제도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있던 제도가 이 담로 제도예요. 행정구역이래요. 우리 옛날에 한나라가 설치한 4가지 군이라고 해서 군현 기억나십니까? 이 군현이랑 비슷한 의미로 담로도 행정구역이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몇 개로 나누어서 얘는 무슨 담로, 얘는 무슨 담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를 보낸다? 지방에 나의 자제나 왕족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권한 아래에 있는 땅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이 담로, 22담로 누구 때? 무령왕 때 22담로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때는 방금 전까지 위기였다면 동서왕 때 혼인으로 극복을 위한 시도를 하고 다시 조금씩 뻗어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빼앗겼던 땅을 조금 되찾기도 하는 등등의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이런 자부심을 담아서 중국에게 야, 나 이제 옛날에 그 약했던 백제가 아니라 다시 성장하고 있어. 나에게 기회를 줘.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이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고구려도 또 지금 전성기가 지났죠. 고구려도 쇠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백제랑 고구려는 큰 우위 없이 투닥투닥하는 관계로 남고 그 이후에 신라가 성장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영토 일부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누구? 중국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 아까는 중국 남조의 동진이었어요. 동진에서 이제 동진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를 거쳐서 양나라라는 나라로 남조가 바뀌어 있네요.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화 교류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다?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직 중흥을 한 게 아니라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중흥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래쪽에 보면은 무령왕 시기에 양나라랑 친하게 지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백제 무령왕과 당시 양나라와의 친했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 벽돌도 남조의 영향. 이 목과는 또 이번엔 일본, 아까 일본이랑 또 친했죠. 그리고 중국식 거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속 중국과 일본 등등 주변 나라랑 교류했던 흔적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무령왕릉이요. 무령왕의 무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무령왕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발판을 가지고 어떻게 중흥하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